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뉴스 두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언론인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이걸 다 폭로를 했어요. 결국에는 언론인들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MBC가 보도하니까 끝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받죠. 두 번째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있어요. YTN 간부가 이건희 동영상을 삼성에 제보해버려요. 그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딜에 의해서 삼성에게 넘겨주는. 중간에서 이 방송사 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주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협의보라고 돈으로 협의보라고 포주 노릇한 거거든요. 기자 수칙도 위반했고요. 취재원이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말 권리를 책임하에서 보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삼성 측에 연락을 해서 취재원 또는 제공자를 신상을 줘서 협의보게 하는, 이번에 이 보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한겨레만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제 말로만 듣던 한간에 떠돌던 삼성공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2015년에 네.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보도 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일보 광고국장이. 그렇죠. 예. 했던 말은 더 재밌어요.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혈맹. 아니 언론사에 있다는 놈들이 이런 식이야.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인데? 네, 완전 카피입니다. 혈맹이는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만연해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 조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언론사는 첫째, 지금 스트레이트의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만 취급해주고 전 언론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것이 더 있죠. 입연고시, JTBC. 그 자막에 배경화면에 JTBC 로고가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두 건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하나만 더요. 안희정 보도를 봅시다. JTBC가 나름 특종한 거잖아요. 특종한 거죠. 모든 언론이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안 받아 쓰냐고. 그게 침묵의 카르텔인 거죠.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결국은- 광고를 주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삼성 왕정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장충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있죠. 이야기잖아요. 있죠. 지금도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 SBS의 김어준 블랙하우스 보면은 삼성 광고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의 광고 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JTBC도 16배 줄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들어간 대신에 6일자 조선일보에는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다음에 6일자 국민일보는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 검검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거고요. 삼성이. 동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 인파 몰려 이런 거고. 세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었다. 이건 맛이. 비상이네 얘네. 왕정이죠, 뭐 이 정도면. 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냐면 잠깐만 비판할게요. 특히 조선일보 하나만 좀 비판하겠습니다.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리는 TV, 우리 얇은 액정 LED TV에서요. 시장이 역전돼가지고 삼성이 추락하고 있고 LG가 선두로 올라섰어요. 이미 지난 겨울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삼성이 떨어졌는데 경쟁, 아니면 비슷하면 독보적인 시장 장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든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에 돈줄을 쥐고 있고 이 돈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에서 놀아났고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려도 누구 하나도 기사 써준 데가 없는, 그리고 삼성이 세계 제1류 기업이었다고 하는 이건희가 성매매를 집에서 해도 다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 돈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언론들. 또는 반대로 말하면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네, 네.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삼성을 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폰을 쓰신 분들은 이 행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삼성 왕국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재용을 떠받드는 겁니다.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걸 보도한 내용 보도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게 흔히 말해서 어비진 기사라고 JTBC가 뭐 MBC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는 오프라인 신문에는 실지도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건 물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BC가 한 번 터뜨리고 안희정 이슈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JTBC가 하나 터뜨리니까 기성의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매체들이 동시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언론들이 누구누구가 보도했다는 인용 보도라도 해주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 침묵의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변하는 거죠. 이원병. 삼성도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죠. 우리 방송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법원 검찰청 출입 정지 1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언론들 솔직히 말하면 욕할 것도 없어요. 사법부들도 뭐 오줌 싸잖아요. 이재용이 뜨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있고요. 촛불혁명 국민과 맞서 있습니다. 니네들이 촛불혁명 일으켰다고 돈이 더 중요한가 보자. 돈지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내가 돈으로 한번 너 흔들어 볼게. 이게 지금 이재용이 전면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됐고 석방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한겨레하고 MBC만 보도합니까? 이 많은 채널 중에. 이건 정말 충격이죠. 삼성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어느 기자가 쓴 글 중에 제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 이거 보고 오싹했었어요. 자기들이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삼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2심에서 정영식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네. 한겨레하고 경향을 지배한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에서 이재용에 대한 비판이 없고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용 뭐뭐한 길 열려 이런 식으로 긍정적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본으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 많이 그런 나왔습니다. 방식으로 예. 헤드라인을 짜고 헤드라인 제목에서 이재용 이런 식의 석방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한 신문은 한겨레하고 경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삼성 광고에 대한 포션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는 삼성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회사에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소한 20%, 30% 이렇게 비중 차지한다거나 만약에 50%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를 빼버려. 그냥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제출할 계획을 짜고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행정권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처럼 광고에 의한 언론들을 길들이기 또는 중독시켜왔다는 거예요. 빼버리기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사를 욕해야 돼? 삼성을 욕해야 돼? 삼성을 밟아야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거 당연하지 그거는. 네. 삼성이 주범이고 프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마약을 중독시킨 주범이고요. 언론사들은요.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범들이에요. 반드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앞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쳐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 쳐드시면서 그 월급이 오로지 삼성에게서만 나온다? 아니거든요. 최대 잡아서 50%밖에 안 돼요. 삼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러면 지들의 양심의 50%만 삼성한테 기울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양심의 100%를 삼성으로 기울어 놓고 인생을 사느냐. 이거는 범죄예요. 기자들이 범죄자입니다. 이건 기자들이 정말 기레기라고 욕먹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한탄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변명도 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형무소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게 미투예요. 언론사 미투. 그냥 우리가 가십거리로 씹어대는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도 지금 사법부와 언론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자율성과 자율개혁성 또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대통령처럼 했더라면 제가 볼 때 이재용 종신형이에요. 그다음 언론 때려잡고 현재 대통령이 언론 때려잡고 이재용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데 감히 이재용이 건방진 게 어린 놈이 사법부와 언론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결국은 남북에 있잖아요. 관계를 남북 관계를 해치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촛불혁명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이.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이는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예.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재용에 있어서 삼성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영식이 풀어주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수록 이재용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2심 판결 나고 나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또는 이재용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올수록 불리해져요. 그렇죠. 여론 자체가 악화되면. 여론 자체가 사실은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법리대로 한다는 어떤 원칙도 있겠지만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재용이 풀려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미 언론으로부터 이재용의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말하지 않아도 광고로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었는데 물론 차한성이 나중에 변호인을 사퇴하긴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요. 짧게. 조희대 대법관하고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용 상고심의 주심인데 이 주심하고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동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뭘까? 그래서 이게 역음모론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법관 출신이 정관예우 개념으로 이재용 재판에 들어가면 그 재판은 아주 일반적인 예측은 대법관 출신의 정관예우성 어떤 그런 봐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론은 다 알고 있잖아.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모르게 들어갔다면 여론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용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 차한성 변호사가 사퇴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관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데 정말 이재용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칠 거야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차한성이 대법관 출신 차한성 내가 들어가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을 사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사퇴했어도 실효성이 없는 그 실효성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여론에 관심을 안 받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겠지만 또 요즘 시대는 다 금방 알려지잖아요. 이재용 변호인단이 누구인지 다 알려지면 경력이 다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뉴스 두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언론인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이걸 다 폭로를 했어요. 결국에는 언론인들과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MBC가 보도하니까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받죠. 두 번째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있어요. YTN 간부가 이건희 동영상을 삼성에 제보해버려요. 그걸 보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딜에 의해서 삼성에게 넘겨주는. 중간에서 이 방송사 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주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돈으로 협의보라고 포주 노릇한 거거든요. 기자 수칙도 위반했고요. 취재원이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 권리를 책임하에서 보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삼성 측에 연락을 해서 취재원 또는 제공자를 신상을 줘서 협의 보게 하는 이번에 이 보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한겨레만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제 말로만 듣던 한간에 떠돌던 삼성공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2015년에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보도 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일보 광고국장이 그렇죠, 예. 했던 말은 더 재밌어요.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혈맹. 아니 언론사에 있다는 놈들이 이런 식이야.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인데? 네, 완전 카피입니다. 혈맹이라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만연해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 조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언론사는 첫째, 지금 스트레이트의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만 취급해주고 전 언론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것이 더 있죠. 입연고시, JTBC. 그 자막에 배경화면에 JTBC 로고가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두 건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하나만 더요. 안희정 보도를 봅시다. JTBC가 나름 특종한 거잖아요. 특종한 거죠. 모든 언론이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안 받아 쓰냐고. 그게 침묵의 카르텔인 거죠.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결국은- 광고를 주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삼성 왕정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장충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있죠. 이야기잖아요. 있죠. 지금도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 SBS의 김어준 블랙하우스 보면은 삼성 광고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의 광고 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JTBC도 16배 줄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들어간 대신에 6일자 조선일보에는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다음에 6일자 국민일보는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 검검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거고요, 삼성이. 동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 인파 몰려 이런 거고. 세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었다. 이건 뭐 비상이네 얘네. 왕정이죠, 뭐. 이 정도면. 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냐면 잠깐만 비판할게요. 특히 조선일보 하나만 좀 비판하겠습니다.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리는 TV, 우리 얇은 액정 LED TV에서요. 시장이 역전돼 가지고 삼성이 추락하고 있고 LG가 선두로 올라섰어요. 이미 지난 겨울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삼성이 떨어졌는데 경쟁, 아니면 비슷하면 독보적인 시장 장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든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에 돈줄을 쥐고 있고 이 돈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에서 놀아났고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려도 누구 하나도 기사 써준 데가 없는, 그리고 삼성이 세계 제1류 기업이었다고 하는 이건희가 성매매를 집에서 해도 다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 돈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언론들. 또는 반대로 말하면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삼성을 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폰을 쓰신 분들은 이 행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삼성 왕국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재용을 떠받드는 겁니다. 삼성에 이미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걸 보도한 내용, 보도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게 흔히 말해서 어비진 기사라고 JTBC가 뭐 MBC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는 오프라인 신문에는 실지도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건 물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BC가 한 번 터뜨리고 안희정 이슈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JTBC가 하나 터뜨리니까 기성의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매체들이 동시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언론들이 누구누구가 보도했다는 인용 보도라도 해주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 침묵의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변하는 거죠. 이원병. 삼성도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죠. 우리 방송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법원 검찰청 출입 정지 1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언론들 솔직히 말하면 욕할 것도 없어요. 사법부들도 뭐 오줌 싸잖아요. 이재용이 뜨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있고요. 촛불혁명 국민과 맞서 있습니다. 니네들이 촛불혁명 일으켰다고? 돈이 더 중요한가 보자. 돈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오로지 삼성에게서만 나온다? 아니거든요. 최대 잡아서 50%밖에 안 돼요. 삼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러면 지들의 양심의 50%만 삼성한테 기울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양심의 100%를
삼성으로 기울어 놓고 인생을 사느냐. 이거는 범죄예요. 기자들이 범죄자입니다. 이건 기자들이 정말 기레기라고 욕먹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한탄을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변명도 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형무소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게 미투예요. 언론사 미투. 그냥 우리가 가십거리로 씹어대는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도 지금 사법부와 언론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자율성과 자율개혁성 또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이제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대통령처럼 했더라면 제가 볼 때 이재용이 종신형이에요. 그다음 언론 때려잡고 현재 대통령이 언론 때려잡고 이재용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데 감히 이재용이 건방진 게 어린 놈이 사법부와 언론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결국은 남북에 있잖아요. 남북 관계를 해치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촛불혁명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이.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이는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재용에 있어서 삼성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영식이 풀어주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수록 이재용한테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2심 판결 나고 나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또는 이재용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올수록 불리해져요. 그렇죠. 여론 자체가 악화되면. 여론 자체가 사실은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법리대로 한다는 어떤 원칙도 있겠지만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재용이 풀려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미 언론으로부터 이재용의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말하지 않아도 광고로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 그죠?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내가 돈으로 한번 너 흔들어 볼게. 이게 지금 이재용이 전면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됐고 석방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한겨레하고 MBC만 보도합니까? 이 많은 채널 중에. 이건 정말 충격이죠. 삼성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어느 기자가 쓴 글 중에 제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 이거 보고 오싹했었어요. 자기들이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삼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2심에서 정영식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네. 한겨레하고 경향을 지배한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에서 이재용에 대한 비판이 없고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용 뭐뭐한 길 열려 이런 식으로 긍정적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본으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 많이 그런 나왔습니다. 방식으로 헤드라인을 짜고 헤드라인 제목에서 이재용 이런 식의 석방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한 신문은 한겨레하고 경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삼성 광고에 대한 포션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나머지는 삼성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회사에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소한 20%, 30% 이렇게 비중 차지한다거나 만약에 50%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를 빼버려. 그냥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제출할 계획을 짜고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행정권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처럼 광고에 의한 언론들을 길들이기 또는 중독시켜왔다는 거예요. 빼버리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사를 욕해야 돼? 삼성을 욕해야 돼? 삼성을 밟아야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하지 그거네. 네. 삼성이 주범이고 프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마약을 중독시킨 주범이고요. 언론사들은요.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범들이에요. 반드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앞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아 쳐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 쳐드시면서 그 월급이